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역참, 한국의 역참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역참은 이제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마도 뭐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춘추 전국시대부터 있었다 그래요. 존재했고 한국 역시 이제 삼국시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삼국시대의 그 신라 삼국유사에 보면 삼국시대의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의 구렬력이라는 그 역참이 등장을 합니다. 이미 이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성에서 편양성까지 17개의 역이 존재했다는 거죠. 역참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책성부에서 신라 천정군까지 39개의 역로가 있었습니다. 그 통일신라로 이제 오면서 역참 업무를 이제 전담하는 기구가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경도역이라는 것을 이제 설치했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시대부터 이미 역참은 존재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기록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국가가 형성이 돼서 모든 그 정보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방 관리라든가 지방 관청과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도로가 있어야 되고 또 중간중간 기착 쉬었다 갈 수 있는 또 그거를 빨리 기능을 빠른 시간에 통신을 접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로와 역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려 시대에 이제 비로소 대단위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게 병부에서 역참을 전담하는 기구가 이제 공서역이라고 공역서. 고려 시대에는 이제 공역서라고 것을 이제 그 고려 시대에 와서 이제 그 병부 내에 공역서라는 역참 업무 담당 기구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통일신라 때는 이제 경도역, 고려 시대에는 이제 공역서 이렇게 해서 중앙 정부에서 즉 역참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었다는 거죠. 고려 시대에만 해도 보면 성종, 헌종 때 성종과 현종 때 재정비가 돼서 역도가 22개, 그리고 역로가 525로. 그러니까 이제 역도라면 이제 길이죠. 그 길에 22개의 이제 전국에 하벌로가 있었고 그 안에 중간 기착지인 역참이 525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사실. 그 당시에 고려 때 이미 525개의 그 역참이 있었다라는 거는 그 지금으로 말하는 사통팔달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발달을 시킨 거죠. 근데 사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려시대만큼. 그렇게 뭐 역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이 역참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어떤 뭐 물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통신이 그렇게 원활하게 발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비슷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고려시대에 마정이 한 150군데 있었는데 조선시대는 한 120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줄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고려시대에 이제 몽골의 침입을 받으면서 이 역참제도에도 굉장히 간섭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농경 문화였잖아요. 농경 생활을 했던 곳이고 농사를 지었다 살았던 곳이고 몽골은 유목민이다 보니까 우리보단 모든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생활 방식이 달라요. 패턴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방식대로 와서 푸시를 했겠죠. 압력을 넣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몽골이 와서 야 이거는 고쳐라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몽골이 오면서 간섭을 하면서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차자입니다. 차자. 차자는 이제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만드는 건데, 만든 이제 제도인데, 즉 이런 거죠. 상소를 올리면 그 상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나름대로의 그 격식이 있었죠. 그 상소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의 격식이 있었는데 차자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그 격식을 대폭 줄여서 아주 간단하게 문서를 상소를 올릴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몽골은 특히 뭐 우리처럼 뭐 그냥 이것저것 해서 막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되는데 뭐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부모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빨리 전달할 수 있는 함축해서 격식을 많이 줄여서 그런 것들 바로 이제 차자입니다. 차자라는 그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은 이제 북방 기마 민족이다 보니까 그 북방 지역에 잘 관리할 수 있는 역참이 필요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이리간입니다. 이리간도 일종의 역참인데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했어요. 역참 제도가 이제 조선 시대에 오면서 이제 고려의 그 역참 제도를 계승을 해서 역시 이제 조선 시대에도 병조 내에 이제 역참 업무를 승려사라는 곳에서 이제 역참 업무를 맡아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조선 시대에 보면 이 역참이라는 게 고려 시대하고 좀 달라서 뭐 고려 시대야 이제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렇게 이제 계승하기도 하고 좀 몽골이 압력을 넣어서 이런 걸 바꾸라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겠는데 조선 시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집권 세력들이 바뀌면서 역참 제도도 굉장히 많이 뜯어고치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이제 수십 차례가 바뀌어요. 그래서 뭐 없앴다 또 다시 만들었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편 여러 가지 개편을 특히나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던 거는 바로 이제 북방의 이제 영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각의 뭐 북쪽에는 이제 그 여진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몽골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그 북방에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역참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이제 관, 참, 합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집권 세력이 달라지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보자. 또 다른 이제 집권 세력이 또 하면 그거 잘못됐어. 이거 이렇게. 그때마다 지금도 그렇죠. 정치인들이 바뀌면 자기의 업적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업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에 그 집권자가 만들었던 그 이름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또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집권했던 소위 치적으로 하고 싶으니까 이름도 바꾸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방법에 따라 약간씩 이렇게 바꿨던 겁니다. 조선시대의 역참은 41역도가 있었어요. 도로 41개의 도로가 있었고 516개의 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보다 도로는 더 많이 이제 이렇게 뚫어놨는데 역은 더 줄어들었죠. 고려시대는 525개인데 조선시대는 516개의 역이 있었어요. 물론 뭐 고려시대보다가 도로를 좀 잘 닦아서 말이 좀 빨리 갈 수 있게끔 했을 수도 있죠. 뭐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아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역은 더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 고려 시대에서 이제 조선 초기에 넘어오고 그 계승을 해서 파발을 잘 이용하다가 이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부터 또 이렇게 이 역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전쟁에 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요. 질서도 무너지고 또 중앙 정부에서 이게 지방까지 이제 관리하기가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이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또 지방에 있던 그 관리들은 자기 멋대로 이제 하는 거죠. 또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말도 팔아먹게 되고 또 원래 역참에서 써야 되는 말을 다른 데 빌려주기도 하고 돈 받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을 겪으니까 돈이 없겠죠. 정부에서 지방 관리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방 관리들 보고 야 중앙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이 역할은 수행해라. 그러니까 도망가고 뭐 많이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 때 다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다시 그 명나라의 그 영향을 또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파발 즉 선조 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역참제도는 새로운 양상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봉수제와 파발제입니다. 그래서 파발제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파발이라는 것은 역과 역, 즉 역참과 역참의 사이를 오가는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보참이라 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발과 파발을 오가는 사람을 파발이라고 합니다. 즉 역과 역 사이를 오가는 사람을 파발이라고 그랬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했.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전화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보면 이 파발은 세 가지 노선이 있었어요. 하나는 의주까지 가는 그 서발, 그러니까 한양에서 의주까지 가죠. 그래서 이게 41참이었어요. 한양에서 의주까지 41참이었는데 유일하게 파발, 즉 유일하게 서발만 기발이었어요. 즉 기발이라는 거는 말을 타고 참과 참을 오가는 통신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발이라고도 있었고 기발이라고 있었는데 즉 서발, 그러니까 한양에서 의주까지는 41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참을 말로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조선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하고 몽골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특히 조선 역사에서는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모든 문물과 그런 것들이 또 문화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노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명나라, 또 원나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중국 쪽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역참이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선은 바로 서발이었습니다. 서발은 41참입니다. 즉 한양에서 의주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근데 왜 그러면 서발이 중요했냐? 조선 역사를 보고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중국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보발로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왜? 가장 빠른 노선을 택해야 됐고 또 가장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정보를 주고받아야 됐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말이라는 동물을 가지고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북발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성에서 경흥까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쪽 나진, 선봉 이쪽이죠. 그래서 그쪽에 가는 거는 이제 북발인데 북발은 이제 64참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죠, 멀기는. 끝이죠. 그래서 여기는 보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참과 참 사이로 오간 거죠. 그리고 이제 남발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한성에서 한양에서 저쪽 그 경기도 광주를 통하고 충주를 지나서 부산 동래까지
가는 이제 파발입니다. 이거는 이제 남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발, 걸어서 갔던, 그러니까 31참, 중간에 31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서발, 북발, 남발, 이 세 가지의 파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서발만 말을 타고 가는 기발이었다라는 거.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뭐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도 우리가 아주 가장 밀접하고 가장 중요한 무역국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 중국의 눈치를 우리가 아직도 지금 보는 상황이 있는데 좀 언제나 해방될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선시대의 파발 중에 서발만 기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조선시대 기발, 즉 기발이 있는 역참에는 소속 관원, 즉 지방관리죠. 그래서 이게 발장이라 그래서 그 파발의 그러니까 최고 우두머리죠. 그 발장이 한 명이 있었고요. 생리가 일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리라는 거는 생리라는 그 관원은 그 곡물, 사료 이런 것들을 관리했던 먹을 것.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보급계죠. 보급을 보는 생리 한 명. 기발군 그러니까 말을 타고 참과 참 사이를 역을 오가는 기발군 그러니까 말을 타는 옮겨주는 그 통신을 옮길 수 있는 기발군이 5명, 말이 5필 그렇게 배치가 돼 있었고요. 보발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기발과 보발회는 차이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기발과 보발회는 역과 역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기발은 25리, 지금은 한 10km? 그러니까 기발은 25리,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km 정도죠. 말을 타고. 그러니까 왜 10km냐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당시에 우리말, 그러니까 과하마죠. 조랑말 이런 말들은 산악지형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장 이 말들을 사람이 타고 속력을 내서 이 말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한 10k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10km 정도. 물론 구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25리 정도고요. 보발은 한 30리 정도였어요. 여기에 이제 별장 즉 파발의 우두머리 별장 관리 한 명과 이제 별군정 그러니까 보발 걸어서 전달할 수 있는 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별군정이 2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3명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발에는 7명이 존재했었고요. 보발에는 3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발은 25리, 보발은 30리, 그리고 기발에는 중요한 보발보다는 굉장히 더 빠른 정보가 요구되는 역로였기 때문에 5명이 근무했다라는 거고요. 보발에는 3명 정도가 근무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조선시대 후기에 보면 이 파발 조직에 보면 별장, 즉 이제 그 지구로 말하면 이제 그 관리죠. 역참의 관리는 반드시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아야 되고 종구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구품이었는데 정구품에서 이제 정육품, 그러니까 정구품에서 정육품으로 올라가려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대우, 뭐 이사대우, 차장대우, 부장대우를 달아야 됩니다. 그게 900일에 900일. 지금으로 말하면 한 2년 반 정도를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의 파발의 별장은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지방에 임명된 권설직, 지금 권설직이라는 것은 지방관리직입니다. 지구로 말하면 일종의 임시직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직이었고 이게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환하는 그 전환해주는 그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구품에서 육품을 다루려 그러면 그 최하록이라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대우, 뭐 이사대우, 부장대우, 차장대우 이런 대우를 한 2년 반 정도를 달아야
달고 근무를 해야 종육품을 이라는 벼슬로 승진을 할 수 있었어요. 종육품 정도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주사나 주사보 정도 되죠. 예. 그래서 말찍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국가의 통신로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 파발의 그 파발장은 종육품 정도의 벼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중에 또 찰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찰방은 거기에 수장이죠. 이게 이제 문관이에요.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외직이긴 하지만 종육품이었다.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이제 도로 관리 잘 해야 되고, 이제 말디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말 먹이고 또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이제 관리해야 되고 또 보살펴야 되고, 그 아까 말했지만 이제 파발꾼들이 이 말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잘 늘 관리 감독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찰방이 해야 되는 역할이 또 하나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지방의 현감들 아니면 뭐 관리들을 잘 감시하는 역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찰방의 역할이라는 건 재밌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기차역장, 그리고 또 우체국장, 그리고 경찰서 정보과장 역할까지 했던 거죠. 이 세 개의 직종을 두루 해야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우는 어떻게 해줬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재밌는 직종이죠. 그리고 이제 발군이라 그래서 역참에 필요한 인원들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선시대에는 이제 그 역참에 필요한 인원들을, 즉 발군이라는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 어떻게 조달을 했는가 했더니, 그러니까 할 일 없이 노는 사람들, 한자빈이라 그래서 할 일 없이 어영부영 노는 사람, 한가한 사람을 이제 끌어다 쓰기도 했고요. 괴군, 즉 전쟁에 나가서 패해서 패잔병으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또 끌어다가 쓰기도 했고, 또 이제 방군, 그러니까 이제 저 변방에 있었던 근무하고 오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쓰기도 했고, 정군, 즉 이제 정규군에서 보역한 일반 이제 농민들이나 일반인들을 뽑아서 쓰기도 했고, 장무대라 그래서 이제 평안도 쪽, 거기는 이제 가장 변방이죠. 지구로 말하면 가장 전방에 있었던 그 말을 타고 했던 그 기병, 마병들을 불러다가 이제 충원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조선시대의 파발이 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뽑아서, 제대로 훈련시켜서, 제대로 돈을 주고, 또 제대로 그 녹봉을 주고 제대로 썼으면 잘 돌아갔을 텐데, 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발군을 이렇게 해서 쓴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끌어다가 갈 데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가서 전쟁에 패해온 사람, 또 전방에 있던 사람들 끌어다 쓰고, 또 이제 뭐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갖다가 썼기 때문에 그게 잘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는 정말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발군의 역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사육, 파발말을 공급하고 공문서 전달, 뭐 이런 것들이 발군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의 그 파발 제도가 쭉 이어오다가 이제 드디어 그 맥이 끊깁니다. 그게 언제 때냐 그러면 1896년에 덕수궁에 이제 근대적인 새로운 통신 문화의 혁신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근대적인 통신 시설이에요. 즉 전화기가 이제 개설이 된 거죠. 그래서 덕수궁에 1896년에 덕수궁에 전화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생겨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계속 급속하게 통신 시설이 들어오고 생겨나고 하면서부터 드디어 이제 파발, 즉 역참제는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말이라는 동물은 더 이상 통신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즉 우리가 가장 필요했던 통신의 역할은 여기서 말의 역할은 끝났죠. 그리고 말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고 통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연결을 시켜주면서 말은 역할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전화기가 생겨나고 계속 우리 인간들은 아주 빠른 정보력을 손쉽게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것을 계속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손에서 모든 정보를,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 시대를 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스마트폰은 누가 주었는지, 스마트폰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손에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안 하고 사용을 하죠. 그저 편리하고 좋은 그런 통신기구로만 생각하지만, 정보통신기구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 스마트폰이 내 손에 오기까지는, 이 스마트폰이 내 손에 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모든 정보통신을, 그리고 모든 정보를 우리가 손쉽게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단초, 가장 기초를 놔주었던 것은 바로 말이란 동물이었다라는 거. 즉 말이란 동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정보통신을 전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정보통신을 전달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를 말이란 동물이 열어주었다. 그리고 말이란 동물이 우리 손에 가져줬다라고 봐도 절대 무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